아이고, 우리 딸 남편이 바람 피워서 말이야. 72살 혜자 씨는 병원 6인실에 입원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고 2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했는데 같은 병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 외롭게 늙는다는 것을요. 1번 침대 할머니는 사생활을 떠벌려서 간병인도 피했고 3번 침대 할아버지는 자기 자랑만 하다가 병실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5번 침대 아주머니는 돈 이야기했다가 친척들이 몰려왔고 혜자 씨 본인도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약점을 말했다가 무시당했고 목표를 미리 말했다가 방해받았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와 어떻게 말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감이 가신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생활을 떠벌리지 마라. 병원 6인실 1번 침대에는 순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8살이었고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는데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떠들었고 간병인한테는 자기 집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쟁이한테 쫓긴다는 이야기, 작은 딸이 남편이랑 싸워서 이혼 직전이라는 이야기, 본인이 몇십 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던 이야기까지 다 떠벌렸습니다. 간병인이 처음엔 네, 그러셨어요? 하며 맞장구를 쳐줬는데 사흘째가 되니 귀찮아했습니다. 네네, 그래요 하면서 대충 듣더니 나중엔 이어폰을 끼거나 핸드폰만 봤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도 피했습니다. 혜자 씨도 처음엔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순이 할머니가 자꾸 혜자 씨 사생활을 캐물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세요? 자식들은 몇이에요? 연금은 얼마 나와요? 혜자 씨가 대충 얼버무렸더니 순이 할머니가 다른 환자들한테 저 사람 말 안 해주네. 뭐 숨길 게 있나 봐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병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결국 일주일쯤 지나니 순이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걸었고 간병인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해도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며 짧게 끊었습니다. 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사생활을 다 떠벌리면 사람들이 피하는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생각보다 둔감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저 가십거리로 소비될 뿐이고 오늘의 절친한 관계가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깊은 사생활은 언젠가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외로워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럴수록 더 외로워지고 사생활을 다 떠벌리면 사람들이 오히려 멀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침묵은 금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신뢰를 얻고 아무한테나 사생활을 다 털어놓으면 가볍게 보입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신중하게 말하라. 한 번 말한 건 취소할 수 없고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면서 왜곡되니 처음부터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깊은 사생활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가족 문제, 부부싸움, 자식 문제, 돈 문제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너무 자세히는 말하지 마세요. 둘째, 그냥 그래요 하고 넘기는 법을 배우세요. 누가 캐물어도 대충 얼버무리고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셋째, 듣는 것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넷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입을 다무세요.
화나거나 속상하거나 흥분했을 때 말하면 실수하게 되니 마음이 안정되고 나서 말하세요.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 망치는 사람 많으니 특히 나이 들수록 입 조심해야 합니다. 혜자 씨는 순이 할머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사생활 떠벌리지 말자, 말 조심하며 살자 하고요. 두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3번 침대에는 태식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4살이었고 심장 검사 받으러 이틀을 입원했는데 경제적으론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본인 말로는 특실 써도 되지만 짧게 있을 거라 6인실 잡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자기 자랑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침 회진 때는 의사한테도 자랑했습니다. 나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했어요. 직원을 100명이나 거느렸다니까요. 의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도 계속 떠들었습니다. 옆 침대에 환자 아들이 병문안 왔을 때도 자랑했습니다. 젊은이, 대학 어디 나왔어? 나는 명문대 나왔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공부 안 하더라. 그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들한테도 자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나 옛날에 미남이었어. 여자들이 줄을 섰지. 지금 젊은이들은 인물들이 별로야. 나 골프 잘 쳐. 핸디캡 10이야. 요즘 애들은 골프 칠 돈도 없겠지? 나 돈 많이 벌었어. 요새 애들 연봉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내내하고 들어줬는데 사흘째 되니 다들 짜증이 났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면서 고개를 돌렸고 다들 건성으로 네, 대단하시네요 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혜자 씨는 옆 침대에서 지켜봤는데 태식 할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내가 병원에서 얼마나 인기 많은지 알아? 다들 내 이야기 듣고 싶어 해. 아들이 네, 알겠어요 하고 짧게 끊었고 그 다음날 전화했을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했지만 아빠 애들학원 데려가야 돼요 하고 끊었습니다. 이틀 후 태식 할아버지 아들이 병문안 왔는데 10분도 안 있다가 갔습니다. 아버지 건강 챙기시고 저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태식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있다 가지 했지만 아들은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식 할아버지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병실에서 아무도 말을 안 걸었고 자식들도 의무적으로 잠깐 왔다가 바로 갔습니다. 밤에 태식 할아버지가 혼자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자기 자랑만 하면 사람들이 피하는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랑은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남이 인정하기 전에 스스로 떠벌리는 것은 반감을 사고 진정으로 안정된 사람은 타인의 검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이 멀어지고 자랑하면 할수록 초라해 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행동으로 증명할 뿐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인격을 증명해야 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진짜는 빛이 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진짜 가득 찬 수레는 조용하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랑을 안 하고 자랑이 많은 사람은 속이 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 예전에 하는 말을 줄이세요. 과거 자랑은 지금 초라하다는 증거처럼 들리고 지금 하는 일로 인정받으세요. 둘째, 남과 비교하며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지 말고 비교는 반감만 삽니다. 셋째, 겸손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운이 좋았어요. 주변 도움 덕분이에요 하면 오히려 더 멋져 보입니다. 넷째,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그만 말하고 눈치를 보세요.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 젊었을 때 잘났던 이야기만 하면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과거에 살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혜자 씨는 태식 할아버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자기 자랑하지 말자. 겸손하게 살자. 라고요. 세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5번 침대에는 명수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68살이었고 담낭 수술로 일주일을 입원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명수가 주머니는 병실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을 팔았는데 15억 받았어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남편 연금이랑 내 연금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나와요. 애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우리 둘이 쓰면 되니까 여유 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잘 됐네요 하고 맞장구 쳤는데 명숙 아주머니는 계속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 적금 3억 원 있고 펀드에도 2억 넣어놨어요. 주식도 좀 해봤는데 5천만 원이나 벌었잖아요. 혜자 씨는 옆에서 듣다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돈 이야기를 다 하면 위험할 텐데. 이틀째 되던 날 명수가 주머니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었습니다. 언니 오래간만이야. 병원에 있다며? 병문안 갈게. 10년 동안 연락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병문안 왔는데 과일 하나 들고 왔다가 금방 본론을 꺼냈습니다. 언니 사실은 말이야. 우리 애가 취업했는데 자취방을 구해야 해서 보증금 1,000만 원만 보태줄 수 있어? 명수가 주머니가 당황하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했지만 사촌 동생은 계속 졸랐습니다. 언니는 집도 팔고 여유 있잖아. 우리의 사회생활 시작하는데 도와줘야지. 명수가 주머니가 거절했더니 사촌 동생이 섭섭하다는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조카가 왔습니다. 고모,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3천만 원만 투자해 주실 수 있어요? 명수가 주머니가 고민 좀 해볼게 했더니 조카가 고모는 돈도 많으면서 왜 그래요 하며 화를 냈습니다. 사흘째는 시누이가 왔습니다. 옳게 우리 남편이 거래처한테 빚이 있는데 5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당장 회사가 넘어간대. 시누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명수가 주머니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연락 없던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명숙 아주머니가 남편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왜 그랬을까? 돈 이야기를 했다가 이 꼴이야. 남편도 화가 났는지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가 주머니는 다음 날부터 친척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병문안도 사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다 퍼진 뒤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명수가 주머니가 혜자 씨한테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처럼 고생해요. 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보다 많이 가진 자에게 질투를 느끼고 적게 가진 자를 무시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돈 있다고 자랑하면 친척들이 달라붙고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지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물을 드러내는 자는 화를 부른다. 겸손하게 살아라.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게 지혜이고 재물을 자랑하면 시기와 질투를 부릅니다. 가진 것을 숨기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돈 이야기를 하면 지킬 수 없고 조용히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얼마 있는지, 얼마 벌었는지, 집이 얼마인지 말하지 말고
가족한테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둘째, 그냥 먹고 살만해요 하고 넘기세요. 누가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고 구체적인 금액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셋째,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에 돈 자랑 올리지 마세요. 비싼 차, 명품, 해외여행 사진 올리면 다 알게 되니 조용히 사세요. 넷째, 갑자기 돈 생겼어도 티 내지 마세요. 복권 당첨, 집 매매, 유산 상속받았어도 말하지 말고 소문나면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부자는 검소하게 살아야 오래간다. 사치하면 재물이 달아난다. 돈 있어도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자랑하면 쓸데없이 돈이 나가고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혜자 씨는 명수가 주머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돈 이야기하지 말자. 조용히 살자라고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병원에 입원한 지 나흘째 되던 날 혜자 씨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40대 중반에 살던 동네에서 김 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그 사람은 맨날 남 험담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꼭 누구 흉을 봤습니다. 3층 사는 집 봤어?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애들 때린대. 애들 우는 소리 들었어. 5층 사는 사람은 빚이 많대. 카드값도 못 낸다더라. 7층 사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따로 산대. 동네 마트 앞에서 만나도 험담이었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 봐.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는 거 보니 남자 있나 봐. 저 사람 애는 공부 못해서 삼류대학 갔대. 엄마가 공부 안 시켰나 봐. 저 집 아들은 백수래. 30이 넘었는데 취직도 안 한대. 단지 부녀의 모임에서도 김 여사는 험담 대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그 사람 험담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험담을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내내하고 들어줬는데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 없을 때도 내 험담을 하겠구나. 혜자 씨도 김 여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얼굴만 보고 빨리 지나갔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여사가 부녀의 모임에 나오면 다들 일찍 자리를 떴고 같이 밥 먹자고 해도 핑계대고 안 갔습니다. 1년쯤 지나니 김 여사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걸었고 부녀회에서도 빠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동네 사람들이 김 여사 험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맨날 남 험담만 하더라. 성격 정말 나빠. 나도 뒤에서 내 욕했을 거야. 무서워서 못 만나겠어. 부정적인 사람이라 같이 있으면 기분 나빠. 김 여사는 결국 남 험담하다가 본인이 험담 대상이 됐습니다. 혜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본인이 험담당한다는 걸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험담은 상대가 아닌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며 명성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험담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도 뒤에서 욕하겠구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남 험담하면 친해지는 줄 알지만 오히려 멀어지고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다. 남 험담하는 건 자기 인격이 낮다는 증거이고 군자는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판이 필요하면 직접 말하라. 뒤에서 말하는 것은 비겁함이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본인한테 직접 말해야 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건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남 험담하는 자리에서 빠지세요. 누가 험담하기 시작하면 저는 갈게요 하고 자리를 뜨세요. 같이 있으면 동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해보세요 하고 끊으세요. 누가 험담하면
본인한테 직접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세요. 대부분 말을 멈춥니다. 셋째, 좋은 점을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도 그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세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넷째,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습니다. 내 험담 듣기 싫으면 남 험담도 하지 마세요. 내가 한 말은 결국 돌고 돕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험담은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고 좋은 말을 해야 좋은 결과가 옵니다. 혜자 씨는 김 여사를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남 험담하지 말자. 좋은 말만 하고 살자라고요. 다섯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혜자 씨는 자기 경험도 떠올렸습니다. 50대 초반이었을 때 남편 사업이 망했습니다. 식당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고 빚이 5천만 원 생겼습니다. 혜자 씨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왔고 어떻게 갚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때 친한 언니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이 5천만 원이야. 어떡하지? 통장에 돈도 없고 가게 월세도 밀렸어.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나 공장에 일 나가야 할 것 같아. 언니가 처음엔 힘들겠다 하면서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친한 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을 한 거였습니다. 혜자네 남편 사업 망했대. 빚이 5천만 원이래. 가게 월세도 밀렸대. 통장도 텅 비었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동네 마트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저 집 망했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고 놀려. 더 큰 문제는 사람들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거리를 뒀고 먼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트에서 마주치면 이제 좀 괜찮아? 하면서 걱정하는 척했지만 금방 나 급한데 가봐야 해 하며 피했습니다. 동네 부녀회 모임이 있었는데 혜자 씨한테만 연락을 안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혜자 씨 빼고 다 모였습니다. 왜 안 불렀냐고 물어보니 형편 힘들 텐데 부담 줄까봐 하며 얼버무렸지만 혜자 씨는 알았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피하는 거였습니다. 같이 커피 마시던 친구들도 연락이 뜸해졌고 전화해도 요즘 바쁘네 하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혜자 씨가 제일 속상했던 건 무시당한 겁니다. 예전엔 혜자 씨 말을 존중해줬는데 약점을 알고 나니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도 창피해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남한테 다 말해? 부부 싸움까지 했습니다. 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왜 약점을 말했을까? 그냥 참고 혼자 견딜 걸 그랬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해서 빚을 다 갚았지만 사람들 시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 집 망했던 집이야 하며 낮춰봤습니다. 혜자 씨는 그 이후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약점을 남한테 말하지 말자고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에서 위안을 얻거나 은근히 즐긴다고 합니다. 약점을 말하면 동정이 아니라 무시를 받고 타인은 당신의 약점만 기억하며 낮춰보면서 심지어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패턴은 명확합니다. 약점을 털어놓으면 도움받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시당하고 소문만 나고 사람들이 피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자는 공격받는다. 강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겨내라. 약점을 남한테 말해도 해결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약점은 평생 꼬리표가 된다.
한 번 말한 약점은 사람들이 평생 기억하고 당신을 그 약점으로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감내하세요. 남한테 하소연해도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소문만 나고 무시당합니다. 둘째,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친구나 이웃 말고 상담사, 변호사, 전문기관을 찾으세요. 그들은 비밀을 지킵니다. 셋째, 괜찮아요 하고 넘기는 연습을 하세요. 요즘 어때? 물어보면 괜찮아요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함을 숨기고 약한 사람은 약함을 드러낸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들어도 티 안 내고 조용히 이겨냅니다. 혜자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때 약점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앞으로는 절대 약점을 말하지 말자라고요. 여섯 번째, 당신의 목표를 미리 말하지 마라. 혜자 씨는 60대 중반쯤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열고 싶었습니다. 평생 요리를 좋아했고 주변에서 반찬 맛있다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은퇴하고 시간도 있고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면 용돈도 벌고 보람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혜자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네의 작은 가게 임대료도 알아보고 메뉴도 정하고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계산도 해보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나 반찬 가게 하나 열까 봐. 친구들이 처음엔 좋겠다 했지만 금방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장사야? 체력이 되겠어? 요즘 경기 안 좋은데 망하면 어떡해? 임대료 비싸서 남는 것도 없어. 차라리 쉬어. 남편도 반대했습니다. 이 나이에 고생하려고? 그냥 집에서 쉬지. 자식들도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이 들어서 무리하지 마. 몸 상해. 그냥 여행이나 다녀. 이웃 아주머니도 한마디 했습니다. 내 친구가 반찬 가게 했다가 망했어. 요즘은 배달 음식 시켜 먹어서 반찬 안 산다더라. 한 명, 두 명 반대하니 혜자 씨는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다들 반대하는데 혼자 고집 부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반찬 가게 계획은 접었고 그냥 집에서 쉬었습니다. 2년쯤 지나서 동네를 지나가는데 새로 생긴 반찬 가게가 보였습니다. 손님이 많았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혜자 씨는 가게에 들어가 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혜자 씨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장사 잘 되시네요 했더니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다 반대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장사냐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지금은 정말 잘했다 싶어요. 혜자 씨는 부러웠습니다. 내가 했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왜 남들 말만 들었을까 후회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표를 미리 말하지 말 걸, 조용히 시작할 걸 그랬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미리 말하면 실행에 써야 할 에너지가 분산되어 성취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언은 오히려 발목을 잡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꿈을 꺾습니다. 목표를 말하면 응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와 방해만 받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은 이루고 나서 말하라. 미리 말하면 방해받는다. 목표는 조용히 실행하는 게 지혜이고 성공하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남들이 이해 못하는 꿈이라도 괜찮다. 내 꿈은 내가 지켜라.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책 쓸 때 남들한테 아무 말 안 했고 조용히 혼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표는 조용히 혼자 실행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시작하고 나서 말하세요. 성공하면 그때 자랑하세요. 둘째, 반대할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 질투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꺾이게 되니 조용히 하세요. 셋째, 정말 조언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친구나 가족 말고 그 분야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경험 있는 사람의 조언만 들으세요. 넷째, 생각 중이에요 하고 얼버무리세요. 누가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고 대충 넘기세요. 확정되면 그때 말하세요.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이루지 못한다. 조용히 행동하라. 목표를 떠벌리는 사람은 실천하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혜자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시작할 걸, 남들 말 듣지 말 걸.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는 목표를 미리 말하지 말자라고요. 일주일 후 혜자 씨는 퇴원했습니다. 무릎 수술도 잘 됐고 건강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따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사람을 보며 깨달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생활을 떠벌린 순이 할머니는 고립됐고 자기 자랑만한 태식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외면당했습니다. 돈 이야기한 명수가 주머니는 친척들한테 시달렸고 험담하던 김 여사는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혜자 씨 자신도 약점을 말했다가 무시당했고 목표를 미리 말했다가 포기했습니다. 6가지 모두 말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혜자 씨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2살의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아졌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롭다. 말 많은 사람이 외롭게 늙고 말 아끼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늦게 깨달아도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된다. 이른이 넘어서 깨달아도 늦지 않고 오늘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혜자 씨는 다짐했습니다. 말 조심하며 살아야겠다고요.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을 때 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든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진짜 가득 찬 사람은 조용합니다. 인생 마지막은 평온해야 한다. 말 조심하며 조용히 늙어라. 나이 들수록 말을 줄이고 듣는 것에 집중하고 침묵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혜자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조용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말 많아서 외로웠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이 들어 말이 많으면 외롭게 늙습니다. 말 조심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평온하게 늙습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복을 부르고 말이 많은 자는 화를 부른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말 조심하며 사세요. 혜자 씨처럼요.